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오후 한국 마감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 우리 나침판이 집안의 경사가 어제 아주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멋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축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나침판 없이 여러분 만나게 되고 주말에는 쪽집게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침판이 없어서인가요? 시장이 힘을 못 쓰네요. 어제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7.34포인트 0.99%가 하락한 2738.19, 코스닥은 4.21포인트 0.52%가 하락한 803.7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은 매수해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도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면서 외국인과의 상관관계가 정말 극단적으로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7,289억 매수, 외국인은 4,000억 매도, 기관은 3,500억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궤적인데요. 개인은 857억 매수, 근데 장막판에 많이 매수량이 좀 줄었고요. 외국인은 1,036억 매도, 그리고 기관은 340억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은 대략 2,234조 원, 죄송합니다. 달러라니 2,234조 원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390조 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업종에서는 통신, 보험, 운수창고, 증권, 건설, 의약품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상승 종목은 통신, 보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엄청나게 올랐던 밸류업 주식들이 오늘 일부 하락 반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다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기계, 섬유의복, 의료정밀, 운수장비 업종들은 상대적 약세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그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합산해서 16조 원이고요. 거래소는 9조 8천억대의 거래대금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6조 1,570억 원의 거래대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되면 시장이 좀 부진한 거고, 어느 정도 거래대금은 시장이 과열이든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시장 흐름을 한번 쓱 살펴봤는데, 과거 거래소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일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했을 21년도와 3,000포인트 이상이었을 때 거래 대금이 정말로 과열이다. 이거는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완전 과열이었어 했던 거래 대금은 거래소 기준으로 3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30조 근처를 가게 되면 이거 진짜 시장이 문제가 있다. 너무 뜨겁다. 물론 과거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 대금도 그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향후에도 30조가 돌파한다. 그러면 뜨거 이러면서 탈출각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날 한번 왔으면 좋겠네. 네. 자, 그러나 이거는 좀 과열장이고요. 좀 뜨거웠던 장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대략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15조를 넘어가면 좀 뜨겁네. 20조를 넘어가면 상당히 뜨겁네. 앞서 말씀드렸던 30조는 완전 초과열입니다. 그거는 탈출가를 말씀드린 거고, 대략적으로 15조에서 20조를 넘어가면 상당히 장이 흥분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그러면은 저조한 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니까 8조가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8조 미만 거래량을 기록한 때는 굉장히 저조할 때다. 그러니까 22년도 10월 달 뭐 이럴 때, 작년 23년도 후반부 쪽에서도 또 굉장히 거래 대금이 시장이 저조했을 때 이렇게 거래 대금이 8조 이하로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는 우리 거래소가 10조 7,800억 거래 대금을 찍었는데, 오늘은 9조 8천억으로 약 한 1조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조 때면 대략 한 10조에서 밑으로 되면 시장은 조금 분위기 좀 싸하네,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조 이상이면 그냥 평타 뭐 이런 정도로 거래소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6조 오늘 소폭 넘었는데요. 과거 여기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 거래가 과열일 때는 15조를 돌파하면 우와 뜨겁다, 많이 과열이다, 도망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대략적인 금액이 되겠고, 반면에 그 일반적인 건 한 10조 이상 거래가 되면 상당히 뜨겁구나,
이건 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15조는 완전 과열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침체는 어느 정도냐 6조 아래로 가면 이 정도면 상당한 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5조 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체였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반등을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리고 또 시가총액 그 바이오 주식들이 강세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오늘도 시장에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그 시장의 특징적인 건 그동안에 좋았던 주식들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전력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재룡전기, HD 현대일렉, LS일렉, 그다음에 LS 효성중공업 이런 주식들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강세로 최근 시세가 좋았던 주식들 GS글로벌, DI, 일진전기, 세진중공업, 한미반도체, 더존비전 등등이 상당히 그 조금 폭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좋기라도 했지 최근에 별로 안 좋았는데 추가 하락한 업종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새로 상장된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는 시작하자마자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ETF 새로 나오면 항상 조심하자. 이거는 진짜 거의 뭐 한 8할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ETF가 언제 조성이 되냐면 사람들한테 인기 많을 때 조성이 돼요. 메타버스 ETF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ETF라니 그것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런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냥 그 쿵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 딱딱 떨어져야지 만드는 건데 뭐냐면 사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만드는 게 이런 새로운 상품이에요. 특별히 금융 상품은. 그래서 금융 상품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해당 영역은 찾는 사람이 많구나. 저희 우리 증시학도 TV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사람 많은 곳에 어떻게 하라? 가지 마라. 네, 그런 측면을 보면 ETF 신규 상장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거 반도체 등을 비롯한 이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뭐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엔비디아 빠진 그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미, 리노, HPSP,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콘, 솔브레인, ISC 등등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ISC는 신저가예요. 좀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칩을 고객한테 발송하기 시작한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빠진 주식만 있었니? 아니다. 오른 주식도 있었다. 재미난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 정부 당국에서 6년 만에 치수 사업을 다시 하겠다. 즉 다목적 댐을 짓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건설은 14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고요. 신규 댐 후보지로 환경부에서 14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대응 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다목적 댐 3곳, 홍수조절 댐 7곳, 용수전용 댐 4곳입니다. 그래서 4대강 관련으로 한때 회자되었던 종목들이 이 댐 관련 테마로 벌떡 일어서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하 공영의 상한가를 도달했고요. 우원개발도 거의 상한가, 특수건설, 동아지질, 부산산업 등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 되게 재미났던 것은 고려시멘트가 이제 우리 시멘트 사업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로 좀 사업 다각할 거야 하고 이름을 강동 CNL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네 시멘트 많이 필요하죠. 12%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콘을 제작하는 SG 같은 것,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강세에 참여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일단 테마주로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한국 시장이 이제 주요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약간 전락했다. 뭐 많이 안 보시겠습니다. 거래소나 이런 쪽 관계자분들은 지금 한국 시장이 짤짤이 시장으로 바뀌었다. 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실적 발표 시즌이 되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방산주들의 실적이 역시 예상했고 기대했던 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좋은 양상을 보여주는 거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전일자로 따져보면 그 항공우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한화 시스템 등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전일 발표했었던 그 한국항공우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보면은 매출액은 전기 대비 20%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나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무려 54%, 전년 대비 무려 785%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는 방산주들 중에서도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실적을 근거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뉴스가 같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안 넘어가냐? 네,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연금이 9.29%의 보유에서 8.31%로 1% 가까운 보유주범 매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는 한국 시장의 악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어제 처음 하는 거라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지나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하나시스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시스템 실적 내용은 뭐 여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올해 그 이번 분기에 전분기 대비 26%나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5% 증가의 매출액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92억 하던 게 798억으로 100% 증가했는데, 전년도는 298억, 300억이 안 됐으니까 전년 대비는 무려 167%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근데 말입니다. 누적 영업이익이 1200억이잖아요. 근데 밑에 쭉 가면 단기순이익 어떻게 돼요? 이번에 분기에 798억을 했는데 단기순이익 270억이었어요. 뭐야 이게? 근데 전분기 대비로 보면 392억의 영업이익이 순이익단에서는 500억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줬던 회사인데 이게 뭔가? 라고 봤더니 손실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술 기업인 오버웨어에 전환사채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UAM 뭐랄까 도시형 항공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466억을 대선 충당금 반영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했죠. 지난번에 뭐 니콜라도 투자를 했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실패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영업이익 많이 나왔을 때 땡길 때 털었다. 뭐 이렇게도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은 청궁2와 K2 사격 통제 장치가 수출이 많이 되어서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한 청궁이 효자 노릇을 했고, 폴란드에 수출한 K2 사격 통제 장치 등도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난 것은 오늘 방산 관련 재미난 뉴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확실하게 이제 인수했다는 뉴스 다시 어제 오후에 떴습니다. 한국 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함께 대표적인 사족 보행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를 총 지분 60%를 완전히 인수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뭐 재미삼아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보니까는 요게 자빠졌는데 금방 일어서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빠졌는데 금방 중심 잡고 일어서더라. 사족보행. 그러니까 요런 사족보행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또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안내, 화재 감시 진압, 뭐 이런데, 그다음 탐색 이런데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봇 인수한 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인수를 했는데 그 이제 유압 장치로 했던 건데 이제 전기 장치로 바꾸는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인수해서 우리가 한 발씩 더 성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주식들이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실적 내용을 보니까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실적,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는데, 자, 에코프로 이번에 매출액 8,640억, 지난 분기보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15%. 근데 전년 동기보다는 전년 동기에 2조를 했던 회사인데 57% 감소를 했어요. 자,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전분기 대비 적자 지속. 546억 원, 누기에 844억 원 적자고요.
단기순이익도 636억 원 적자입니다. 예, 전년 동기에도 이제 순이익 라인은 적자였는데 이제 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잘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쪽이 앞단이 이제 수요처인 전기차가 조금 휘청휘청 거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뭐 이거는 말을 안 할게요. 네, 자 에코프로 BM도 살펴보죠. 에코프로 BM은 매출액은 8,095억으로 전분기 9,704억에 비해서 16%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 1조 9천억 수준에서 57% 감소하는 분기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39억 흑자로 누적 105억 흑자인데요. 분기로 따자면 전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96%의 영업이익 감소 있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88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주들은 앞으로 한 1년간 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기간을 겪을 것이고 결국은 전기차 판매가 증대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이 부분들은 뭐 지금 박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미난 것은 바이든이 후보로 나섰을 때는 현직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직으로 돌아가서 해리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즉 현지 프리미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위기가 닥치니까 굉장히 세게 단합을 해서 밀어붙인다.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지금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사실 전기차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여전히 거기는 보조금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주식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보조금 시장 그냥 살아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에도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익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내일쯤 되면 루틴 되니까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한국 주식시장은 앞서 거래대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부진한 수준의 거래대금이다 라는 말씀, 즉 침체에 더 가깝다, 과열보다는 침체에 가까운 시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조 미만은 매우 저조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 주가지수 2200포인트 갈 때 그때 보여줬던 게 8조 미만인데 지금 9조니까 지금 거래가 별로 그렇게 활성화된 거 아니고 부진한 쪽에 더 가깝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길 빌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미국 마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